삼성그룹의 상반기 대졸자 공채 신입사원 모집에 외국인 수백여 명을 포함해 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근로자는 최대 5년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5일 오전 0시 공식 발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1.13%가 상승을 했는데요.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 오른 2025.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부담으로 작용했고, 내일 새벽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과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3,134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7억 원, 914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프로그램 매매가 4,77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과 운송장비업종이 2% 이상 올랐고 은행, 증권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류정밀, 건설업, 기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모비스가 5.61%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 등도 오르면서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등 금융주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화학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9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2종목을 포함해 332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자, 이 진대재 펀드로 알려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가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인 줌인터넷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이 오늘 이스트소프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측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투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차입 형태가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줌인터넷은 이스트소프트가 포털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1월 이스트 MNS와 이스트 인터넷이 합병한 회사입니다. 현재 스카이레이크의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스카이레이크가 비상장 IT 회사에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점에서 100억 원을 웃도는 자금이 투여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줌닷컴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스카이레이크는 올해만 3개에서 5개 기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카이레이크 측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 규모가 8천억 원 가량으로 앞으로 투자한다고 밝힌 투자자까지 합치면 1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가운데 1,000억 원 가량을 올해 장외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 규모는 기업당 200억에서 4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현재 IT와 신성장 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투자 회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를 영임한 진대재 대표가 세운 IT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영국 FTSE 선진국 지수에 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오리온, 현대해상, 현대위아, 만도 등 5개 기업이 오는 월요일이죠. 1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선진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입니다. FTSE 지수는 전 세계 펀드 운용사들이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데요. 따라서 FTSE 선진 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FTSE를 추종하는 자금은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오리온의 경우 FTSE 지수 편입 기대감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외국인이 나흘째 순매수하면서 116억 원을 사들였고 같은 기간 만도와 현대위아, 현대해상, 금호석유화학 등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접근성, 투자성 비중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됐고 한진해운홀딩스는
이번에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의 상반기 대졸자 공채 신입사원 모집에 외국인 수백여 명을 포함해 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삼성은 총 4,500명을 선발하는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5만 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채에 지원한 외국인은 전 세계 47개국 700명으로 3년 전 130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종 출신 학교 소재지는 미국이 1,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00, 호주와 영국 출신이 각 200명을 차지했습니다. 채용을 위한 직무 적성 검사는 오는 18일 서울 등 국내 5개 지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시장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탈세 행위가 고도화되면서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정돼 있어 처음부터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탈세 행위는 시장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근로자는 최대 5년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가입 기간이 4년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오는 15일 오전 0시 공식 발효됩니다.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으로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일단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 4년 후 완전 철폐합니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로 전체의 85.6%, 미국이 61,768개로 87.6%에 달합니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됩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개월 동안 부가 서비스를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 삼성, 현대, 롯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포인트와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절반 이상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안 통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액을 평균 20에서 40% 높였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은 추가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태여서 카드사들의 부가 서비스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 북한 측 대표인 리 부상은 현지 시간 어제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부상은 사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에 있었던 북미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제2의 중동붐이 불고 있습니다. 현지 진출업체들에게는 이 자금 융통이 상당한 골칫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김영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진출 기업들의 자금 융통의 길이 열렸다고요? 네,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상업은행인 두바이 내셔널뱅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기업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금융부에 따르면 리쿠드너 두바이 내셔널뱅크 최고 경영자가 오는 4월 중 내한에 기업은행과 대출 업무 등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대출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지 진출 기업이 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으면 기업은행은 지급 보증을 끊게 되고 이어 기업체는 두바이 내셔널뱅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체는 돈을 빌려받은 돈으로 바탕으로 운영자금으로 쓰면 되는데요. 대출 금리는 연 4에서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이 생길 경우 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물어주게 돼 있어 두바이 내셔널뱅크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마진과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더한 수준에서 금리를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예, 대출 대상은 우선 원자력 발전 건설 하청업체들과 중동 진출 중소기업들이 중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중국, 중동 각국에서 각종 건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 건설사들도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특히 원전 건설 하청업체들은 기업은행에서 돈을 사실상 빌려주게 됨으로써 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바이 내셔널뱅크는 2010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1970억 디르함,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2,400여 원에 달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지역 진출이 이 같은 대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5대 신도시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UAE는 원전, 지식빌리지, 인터넷시티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카타르는 2022 월드컵 관련 시설 및 금융센터 설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PF를 활성화해서 기업들의 중동 진출 도울 예정이라고요? 네,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자금 조달의 숨통을 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는데요. 해외 PF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PF 자금 조달에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대출책과 정부의 해외 PF 활성화 대책이 결합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방식에 맞춘 LTE 요금제와 콘텐츠를 결합한 모바일 라이프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핑 라이프팩은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존보다 저렴한 LTE 요금에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골든에이지 라이프팩은 가족, 친지 간 영상통화와 음성통화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LG전자가 오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전체를 특설 체험 무대로 만들어 LG 시네마 3D 월드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게임과 영화, 교육, 방송 등 LG 시네마 3D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시네마 3D TV 등이 300여 대 설치돼 6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3D 안경 하나로 다양한 3D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지정 시간대를 원하면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우선 입장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갤럭시 S2 LTE, 갤럭시 탭 8.9, 갤럭시 탭 10.1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드웨어 사양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밝혀온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은 진저브레드 펌웨어 기능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KT와 연세대 의료원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의료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KT와 연세대 의료원은 오늘 합작 회사 후헬스케어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께 이 회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헬스케어는 의료 ICT 기술을 통해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